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은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고객들을 대신해서 이 구매 대행 업체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구매하기 힘드신 거나 또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뭐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가 있고 코스트코 같은 유료 회원제를 이용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회원권을 구매하기보다는 그때 이제 단발성으로 필요하신 경우에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 구매 대행은 고객의 구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 대행을 결제를 하면 그 구매 대행 업체에서 그 다음 날 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정 상품이 그 업체에 대해서 뭐 한 달에 뭐 100건 이상 팔린다고 하면 그 업체가 미리 예상을 해서 100개를 먼저 미리 사놓고 그 나라에 있는 배대지에 뭐 이제 거기다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빠른 배송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객이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면 그때그때 건별로 그 다음날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보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구매 대행은 그러니까 개인 사용 목적, 소비자 요청에 따라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이라는 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통관에는 개인 목적이 있고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물건을 대신 사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 통관이 아니라 이제 개인 통관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 고객이 뭐 일정 운동화 똑같은 모델의 운동화를 샀는데 뭐 240의 운동화를 100걸레 이상 샀다 하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 목적이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대신 구매를 해달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 통관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또 이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 통관의 경우에는 관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 통관의 자가 사용 목적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상식적인 개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상식적인 개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모델인데 같은 치수의 상품을 100개 이상, 뭐 200개 이상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누가 봐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통관으로 들어올 수 없고, 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 대행에 해당하는 물건을 팔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업자의 수입은 구매 대행 수수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이제 물건 값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수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통관할 때 통관 간부가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매 대행 수수료라고 하면 구매 대행 업자들이 받는 구매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총 금액에서 상품 원가와 이제 배송비 해외에서 오는 비용과 이제 국내에서 오는 배송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송비와 이제 관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매 대행 수수료가 구매 대행 업자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시에도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수수료가 구매 대행 업자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매 대행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업종 코드가 525105로 해외 직구 대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업종에 맞게 코드를 이제 하셔야지 올바른 세금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일간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가 있는데요. 보통 간이 가세자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의 기준은 연 8천만 원 미만인데요. 여기서 8천만 원 미만은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만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 과세자에서
이 8천만 원 미만의 매출이 더 넘어가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일반 과세자라면 모든 사업자들이 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또 연 4,5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간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을 사입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있고 물건을 이제 구입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금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 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통신 판매 신고를 하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통신 판매 비용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통신 판매 신고 지역마다 등록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도시 지역은 더 비싸고 사업자가 많이 없는 뭐 논이 있거나 뭐 농경 그런 지역은 더 저렴을 한데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많이 없는 곳은 좀 그런 통신 판매업 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 사업자를 여러 개를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 집, 가족집, 비상주 사무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지역이어도 이제 담당자마다 재량으로 사업자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은 한 곳에서도 뭐 6개씩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곳에 딱 한 개만 사업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이어도 여러 번 이제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 집 가족집을 최대한 사용을 하시고 아무래도 자신의 집하고 가족집은 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될 시에 또는 더 많이 사업자를 내야 할 시에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비상주 사무실을 낼 경우에도 가밀 억제권이나 이제 그 수도권을 피해서 사업자를 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판매업자가 별로 없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시면 통신 판매업 등록 비용도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또 구매 대행은 완전 무자본 창업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정산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스마트 스토어 경우에는 빠른 정산이 되어도 15일 정도 후에 정산이 되고요. 이 빠른 정산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쿠팡의 경우에는 더 많이 한 달 정도 이상 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70%, 그 다음에 30%로 이렇게 나눠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쿠팡 위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정산이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른 자금 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사업이 더 잘 될수록 더 많이 될수록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판매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어느 정도 사이트를 막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현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곳들을 발견해서 이제 구매 대행을 판매하면 더욱 유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구매 대행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제품들은 전 세계에 어느 물건이나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곳 또는 판매하지 않은 물건들을 대신 구매 대행을 하면 아무래도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매 대행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중국의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티몰, 1688, 알리바바, VVIB, 장동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아마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배송, 즉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나라에서 그 고객에게 배송이 되는 곳은 아마존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직배송이
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직배송이기 때문에 뭐 반품 등의 위험도 있고 해서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크기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륙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신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신제품이 있기 때문에 없는 물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또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입니다. 또 각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고 이제 본인 각 개개인마다 맞는 사이트를 선정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비율도 본인에게 맞게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배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배대지 선정할 때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서 포장 상태나 뭐 통관 시간, 배송 시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구매 대행은 개인 자가 사용, 개인 통관으로 배대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끔 이게 사업자 통관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고객들이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 대행업자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통관으로 배대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